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우루과이를 맞아 강력한 중원 압박과 팽팽한 경기 운영으로 무승부를 이루자 한국을 쉽게 이기고 승점 3점을 따낼 줄 알았던 우루과이는 망연자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기 직후 우루과이 매체들은 우루과이 대표팀 감독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스포츠 매체 엘 에스파뇰은 이날 승부를 두고 월드컵 죽음의 조를 만드는 무득점 무승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속보로 내보냈고, 자국 대표팀이 답답한 경기 끝에 한국에 승리하지 못하면서 16강 진출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엘 에스파뇰은 우루과이는 다르윈 누네스 그리고 후반 44분 한국 골대를 강타한 페데리코 발베르데를 활용하는 방법을 몰랐다. 우루과이는 너무 평범한 경기를 했다. 그나마 발베르데와 누네스가 팀에 조금 더 기여했지만 그들의 영향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호평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파이터였고 16강 티켓을 두고 다투는데 중요한 승점을 얻었다. 한국은 예상대로 손흥민에게 많이 의존했고 우루과이 수비진은 그에게 흔들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력 우위에도 불구하고 무승부를 기록하자 우루과이 대표팀의 알론소 감독은 굳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반 압박에 놀랐습니다. 굉장히 잘해서 공을 빼앗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20분 동안 상대를 제대로 압박하지 못했습니다. 하프타임 전술 조정으로 후반전에 변화를 줬기에 좀 더 상대 진영에 깊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전반전 한국이 예상 밖으로 중원에서 절대 밀리지 않으면서 점유율을 늘리고 공격적으로 나온 것에 적잖이 당황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경기가 끝난 후 가진 인터뷰에서 우루과이의 베테랑 수비수 디에고 고디는 더 깊은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한국의 압박에 길을 찾을 수 없었다. 우리의 강점을 발휘하지 못했다. 패스가 부정확했고 공중볼도 많이 놓쳤다. 패스에 길을 찾지 못한 채 롱볼을 활용해야 했다.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나 월드컵이란 무대가 그렇다라며 진한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지금 우루과이 언론들은 리버풀의 누네스와 레알 마드리드의 페데리코 발베르데가 있었는데도 활용을 제대로 못한 감독의 전술을 탓하고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한국이 그만큼 잘 막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다르윈 누네스를 지원한 김문환의 역할이 눈부셨습니다. 김문환은 누네스, 베시노, 올리베라가 버티는 우루과이 왼쪽 측면을 차단했으며 이따금 순간 오버래핑으로 공격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직후 믹스트존에서 만난 김문환은 생각대로 우루과이에는 정말 파워풀한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누네스에 대해서 김민재와 감독님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저희가 준비한 대로 수비적인 압박을 하니 경기를 잘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어느 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치열한 접전을 벌인 경기가 끝나자 한국과 우루과이 팀은 서로에게 다가가 안아주며 품위 있게 경기를 마쳤습니다. 특히 우루과이 주장이 경기 후 손흥민에게 다가가 보인 행동은 감동을 안기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루과이 주장 디에고 고디는 이날 세트피스 상황에서 거의 들어갈 뻔했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와 아쉬웠을 법도 한데 경기가 끝나자 손흥민에게 달려가 눈가를 쓰다듬으며 부상 정도를 보았고 걱정을 해주었습니다. 디에고 고딘과 손흥민 두 팀의 주장들은 명경기를 펼친 후에 훌륭한 선수들이란 어떤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 내내 치열하게 중원 다툼을 벌이던 누네스는 손흥민에게 밝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심지어 우루과이 축구의 레전드이자 노련한 공격수인 에딘손 카바니는 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과 인사하며 손흥민의 손을 잡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대표팀을 이끈 손흥민의 투혼에 대한 경의의 표시였습니다. 이날 저 멀리 유럽에서는 한국만큼이나 김민재를 응원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였습니다. 이날 이탈리아 공영방송 라이원의 월드컵 생중계를 들으면 김민재가 공을 잡을 때마다 이탈리아 캐스터와 해설자의 목소리 톤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경기 중간 김민재가 달려가다 넘어져 종아리 쪽 부상이 우려되는 상황이 되자 캐스터와 해설자의 목소리는 한국 국민들만큼이나 걱정으로 가득해졌고, 나폴리 현지 언론 매체 나폴리 피우는 이날 경기 뒤 정말로 무서운 순간이었다. TV 앞에 앉은 모든 나폴리 팬들도 걱정스럽게 그 장면을 지켜봤다고 전했을 정도입니다. 나폴리 도시 전체가 김민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음날 이탈리아 매체 나폴리 피우는 한국의 중앙 수비수인 김민재는 일어나 천천히 걸었고 오른쪽 종아리를 매만진 뒤 돌아와 경기 끝까지 뛰었다. 나폴리의 수비수는 진정한 전사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폴리 팬들까지 김민재 선수의 부상이 혹시라도 월드컵 이후 나폴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가슴을 졸이며 봤던 것입니다.
한국의 무승부를 기록하고 충격에 빠진 우루과이 언론들 역시 자국 대표팀을 비난했지만 한 가지는 인정했습니다. 한국에 손흥민만 있는 것이 아니다. 김민재도 위대하다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선수였다. 우루과이가 믿고 투입했던 수아레스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고 후반전에는 부상 투혼까지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우루과이의 경기를 중계하던 이탈리아 방송의 출연자들은 김씨 수비수가 왜 이렇게 많나요라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포백 라인의 김진수, 김민재, 김영권, 김문환에 이어 골키퍼 김승규까지 모두 김씨였으니 헷갈릴 만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중계해야 할 팀의 성씨 전부가 브라운이라면 어떤 브라운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이탈리아 자국 리그 경기를 해설할 때는 김민재를 키무라고 불러왔지만 한국 대표팀에는 김치성 선수가 너무 많아 평소 부르던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결국 공영 라디오 라이원의 중계진은 김민재를 키무라고 부르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민재라고 부르며 중계를 이어갔는데요. 심지어 이탈리아 언론 라 레푸블리카는 한국 중원의 수비수 가운데 김씨는 무려 4명이고 실제로 문제는 심각하다. 해설자들도 혼란스러워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참에 민재처럼 인범, 문환 등 이름으로 부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입니다. 손흥민에 대한 해외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손흥민의 양말 투혼은 특히 감동을 주었는데요. 우루과이 수비수 카세레스의 파울에 오른쪽 양말이 찢어질 정도로 타격을 받았지만 손흥민은 다시 일어섰고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우루과이 수비수 2~3명이 밀착 마크를 해야 했기에 그 틈에 한국팀은 공격 찬스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토트넘의 유명 소녀 팬인 딜라일라 소프 역시 손흥민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12월 경기장에서 몸을 푸는 손흥민을 향해 4살짜리 소녀 팬 딜라일라는 소니 사랑해라고 외쳤고 손흥민은 딜라일라를 향해 손을 흔들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딜라일라는 토트넘 동료 손흥민과 벤탄쿠르가 월드컵 무대에서 만나게 되자 둘을 향해 응원 메시지를 보냈는데 특히 둘 중에서도 손흥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민재, 손흥민 외에 해외에서 주목받은 또 한 명의 한국 선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교체 투입된 조규성 선수입니다. 이번 우루과이전이 끝난 뒤 조규성 선수의 SNS는 팔로워 수가 폭발적으로 늘며 대체 한국의 등번호 9번이 누구냐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우루과이전에서 조규성은 교체 투입되자마자 강한 압박과 저돌적인 몸싸움, 슈팅까지 선보이며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사실 조규성 선수에게 관심이 집중된 이유는 외모 덕분이었습니다. 해외에서 특히 여성들이 한국의 9번이 너무 잘생겼다며 누군지 찾아 나선 결과 하루 만에 팔로워가 4만에서 26만이 넘게 됩니다. 미남 축구 선수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이어졌고 이름을 모르는 외국 팬들은 코리안 넘버 9이라고 부르며 영어, 아랍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로 댓글을 남겼습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축구도 잘한다. 한국의 9번이 누구냐? 잘생겼다는 등 관심을 보이는 글들이 다국적 언어로 올라왔습니다. 이쯤 되면 조규성 선수의 다음 출전을 기다리는 해외 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루과이와의 한판 승부를 마치고 취재진이 손흥민에게 주장으로서 선수들에게 경기 직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묻자 손흥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쫄지 말고 믿어라. 손흥민은 선수들에게 월드컵이란 무대는 저쪽 팀 선수들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다. 너희는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다. 너희 능력을 다 믿어도 된다. 가서 쫄지 말고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나오자 라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가나와의 월드컵 조별 경기 2차전을 앞두고 있는 한국 대표팀. 이번에도 쫄지 말고 자신들의 능력을 믿고 가나를 확실히 격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